아 다들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찍었는데 지난번 찍었는데 다 날아갔잖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 그래서 거의 한 2달 만에 본 듯한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거의 2달 만에 이제 저거 그냥 파일럿 버전으로 한번 하고 나왔지. 더 이상 안 하는구나. 안 이게 하는구나.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이는 게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잖아. 네. 정말 4월 내내 힘들게 했던 증시가 오늘 마지막에 들어올렸단 말이야. 5월은 좀 이게 희망인지 아니면 희망 고문인지. 더블딥인지. 저만 고문하려고 잠깐 꼬시고 있는 건지 사람들 일로 와 붙어 다시 붙어봐 일로 와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난 이거를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5월 증시 일정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좋습니다. 증시 일정도 좋지. 근데 증시 일정 5월 달에 뭔가 이슈들이 많더라고. 쓸데없는 이슈가 너무 많죠. 자, 5월 달에는 진짜 정말 이슈들이 많은데 원래 월 초에 또 지표들도 많잖아. 근데 5월 중에 제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벤트가 어떤 게 있어? 당연히 FOMC 회의인데 그치. 5월 4일 얘기 나오면 이제 5월 5일 날이 우리나라가 하필 또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날이니까 이제 다음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는 좀 다행이다. 내가 봤을 때 뭔 일이 생기든 간에. 네. 근데 올라가는 거는 아마 많이 못 올라갈 거야. 내 생각은 네. FOMC 결과가 물론 50bp로 나올 것 같지만 현재 75bp일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딱 0.50% 올릴 것 같은데 올리면서 이 다음에 75bp를 한번 가느냐 50bp를 가느냐 인터뷰할 때. 가겠다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오히려 FOMC가 호재성이 가득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이미 50bp나 그 이상으로 다음 달 6월 FOMC도 그렇고 7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50bp, 50bp, 50bp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할 나위 없이 지금 악재가 나올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나는 FOMC 회의 끝나면 네. 반등. 맞아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막상 또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 메타 실적이 가장 우려스러웠는데 메타가 의외로 선방했었고 아마존이 의외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그 투자 부분 빼면 또 괜찮더라고. 인건비를 정가를 못 시키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이 그걸 다시 토해내고 있는 상승세가 많이 있다. 라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FOMC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점차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시장 같은 경우 연기금이 그거를 주도를 했었다. 연기금과 투신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끌고 있다. 아니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도 굉장히 같이 봐줘야 되는 시장이잖아. 근데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중국이 노동절 휴장을 5, 4일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장이 닫혀버리니까 네. 너무 좋아. 오늘 없는 게 오른 나아.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중국 증시가 없는 게 낫다. 왜냐? 있어봐야 셧다운밖에 반영 안 해. 내가 봤을 때는. 영원히 안 열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근데 솔직히 영원히 안 열면 중국만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 물량 안 나온다고. 코로나 수출국인데 이제서야 또 코로나 걸리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코로나 자체가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굉장히 코로나 심해가지고 막 봉쇄한다 했었는데 실상 따져보니까 베이징도 1확진자 50명 50만 명인 줄 근데 알았는데 봉쇄를 한다고?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너 아직 중국 데이터를 믿고 있구나. 여긴 순수해. 걔네 50명은 50명이 아니야. 이제 많이 생각되는 건가요? 걔네 50명은 한 5천 명 되는 거지. 사실. 곱하기 한 100 해야 돼. 걔네들은 원래 항상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가지고 4월 20일 날 그때 베이징 상하이 관련해서 이제 장기화된다라는 소식에 위안화 강세 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갑작스럽게 위안화가 약세를 약세되면서 했어. 쫙 치고 올라가면서 그때 맞아. 국내 시장이 엄청 빠졌거든요. 그러면 위안화가 약세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버팀목이 없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번에 원달러 좀 돌렸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아마존은 9% 떨어지고 있고 네. 아 정말? 애플은 지금 애플도 마이너스네 지금. 어제 좀 올라서 좋아했는데. 난 지표 중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동차 쪽. 5월 3일 날 아마 맞아. 내가 알기로 미국 자동차 데이터가 나올 건데 맞아.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량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좀 괜찮다. 도망갈 거면 자동차 섹터로 도망가자. 도망가. 저도 그 생각. 일단은 진짜 도망갈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나는 현금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마인드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고 뭐든 사야지 마음이 녹을 것 같은 사람 대부분이니까 살 거면 자동차를 사자.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나머지는 사실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고 난 지수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르는 타이밍이 근데 이게 오래 갈까? 길게 갈까 짧게 갈까? 약간 요 생각은 좀 들어. 왜냐하면
퀄컴 실적 잘 나왔고 괜찮은데 애플이 한국 가이던스도 안 좋고 애플에 들어간 칩도 있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칩 시장이 좀 약간 좀 향후 전망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다 좋은데.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돼.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주들이 조금 안 좋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네. 와야지 나중에 다시 올라오고 할 텐데 네. 오히려 금리 인상이 확정되고 네. 지수는 오르고 네. 얼마 못 가서 또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네. 일보 전진한데 뒤로 후퇴. 뒤로 두 발을 후퇴하는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자꾸 이 컨셉이 계속 나올까봐 난 이게 좀 걱정되는 거야. 저 생각은 좀 달랐던 게 계속 지금 4월달, 1월달부터 계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미국 시장도 전저점을 깨면서 했던 이유가 시장에 대한 인플레가 굉장히 강하고 미국도 굉장히 긴축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었고 거기서 가장 키워였던 게 성장주였잖아요. 근데 성장주가 더 가이던스가 안 좋아가지고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3년 내지 4년 정도의 저점 상태일 수 있다. 라는 가이던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매수입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며칠 전에 나스닥 움직임 보면은 막 위아래 플러스 1% 플러스 2% 왔다리가 장중에 움직이더라고요. 그치. 그 움직임들이 어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제 매도 물량이 많아서 숏 매도 물량을 많이 치면서 내려간 것을 봤는데 제 생각에서는 매수도 이만큼 있는 거야. 매수 유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수도 지금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 이상은 안 깨지고 버텨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더 빠지지 않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리밸런싱 할 때도 나중에 또 가이던스 좋아지고 외국인들도 차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지금 한 가지 이제 좀 내가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네. 뭐냐면 5월 초에 이제 중국이 시장이 안 열릴 때 네. 이때 좀 치고 나가야 된다.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를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저도 있으니까. 약간 미리 선반영하는 네. 거야. 아. 미리 약간 선반영하면서 쭉 가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밀릴 거라 생각하고 네. 우리나라 쪽으로 좀 MSCI 리밸런싱 물량이 좀 들어와 주길 바라는 건데 일정이 좀 약간 좀 애매하게 꼬여 있다. 이번 주하고 어차피 다음 주하고 5월 16일까지는 어차피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있으니까 네. 이벤트는 계속 많아. 금리 이런 이슈나 뭐 휴장 이슈나 다 겹치지만 이 초반에 다른 것도 있잖아. 5월 5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오펙 그리고 플러스가 고용 있지.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 그치. 거고 이것들은 시장에 어떻게 봐? FOMC 회의가 고용 보고서 전에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야. 그 보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거 보고 네. 고용 잘 나왔는데 네.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맞아, 맞아. 더 올리고. 더 올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네. 다행이라는 거지.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전략 비축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인데 딱 하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연 안 풀어도 다른 애들이 풀어서 물량을 좀 맞춰줄 수 있는지. 근데 사우디가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오펙 결속력을 깰 것 같아. 아. 왜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벌었다. 네. 이제 어차피 네. 증산 막 여기저기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선제적으로 같이 증산하자. 약간 요 흐름으로 갈 것 같고 이미 러시아는 네. 증산해도 팔 데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렇지. 루블로 물론- 결제하니까. 루블로 결제하니까 루블로 누가 결제해? 네. 물론 루블로 다시 올라오긴 네. 했는데 오펙 회의 때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다. 약간 일말의 가능성. 일말에 가능성. 이거 자료화면이 살짝 나가긴 할 건데 네. 우크라이나 서부에 몰도바가 있어. 몰도바의 동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서쪽이지. 국경지대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냥 세로로 일자로 된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어. 네. 이게 원래 몰도바 땅인데 네. 러시아가 여기서 분리독립한대.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군을 지둔시켜가지고 네. 그걸 뺏은 거야. 러시아가 안 되니까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우크라이나 서쪽을 공격해 주길 바래. 아. 오데사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공격. 얘네들이 공격을 해줘야 우크라이나군이 네. 서부를 좀 신경 쓰고 동부에는 신경 못 쓰게 하고 음. 오데사도 쳐들어갈 수도 있고. 네. 러시아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계속 얘기해서 어차피 네. 걔네 개로 정부니까 네. 야 너네 빨리 공격해. 네. 근데 트란스니스트리아도 딱 돌아간 꼴을 잘 보잖아. 네. 공격하면 죽겠는데 우리 움직이지 말자. 그렇죠. 뭘 움직여? 어. 지금 이제 4월 29일이잖아. 네. 이틀 전에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모든 남자들 출국 금지시켰어. 그리고 현재 자꾸 우크라이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다가 포격을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거짓 깃발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트란스니스트리아 우크라이나를 치는 순간 몰도바는 자기들도 친다고 생각할 거야. 네. 왜냐면 그 완전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렇죠. 원수니까. 거기가. 네. 몰도바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 우크라이나 거기 뺏기면 네. 어차피 이 다음 몰도바야. 그 다음 또 뭐냐? 루마니아 딱 봤을 때 그렇죠. 그다음 자기잖아요. 뭐야? 몰도바 너네가 싸우면 너네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가 모두 지지해. 어. 난 너네랑 같이 함께. 네. 라고 이미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던질까 말까 하면 다행인. 지금 네. 던질까 말까 주워 담을 수도 있는데 이미 던졌어. 이미 던졌는데 루마니아가 나토 국가야. 문제는. 그렇죠. 여기 확정이 나버리면 네. 정말 커질 수도 있겠네 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참전하는 순간 음. 몰도바 자동 참전이고 네. 몰도바 자동 참전하는 순간 루마니아 루마니아. 참전이야. 그럼 나토. 그럼 나토 바로 참전이야. 근데 러시아가 그걸 생각을 못 할까? 알지. 알지만 러시아가 그걸 원해.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미 끝까지 갔어. 아, 갈 때까지 어차피- 갔으니 그냥 간다. 어차피 푸틴은 어. 이 다음 선거 때 못 이겨. 이렇게 하면. 그치. 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미 내부분 말도 너무 세. 전쟁으로 선거고 뭐고 없이 계속 정권 연장하고 싶을 거야. 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총리가 푸틴을 만났을 때 네. 느낌이 이 사람은 혼자 딴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아, 분명히 너네 지고 있는데? 네. 근데 자기는 피해가 거의 없고 이기고 이기고 있는 이 다 이겼고 우리 목표 다 했고 네. 단순히 수도 쳐들어갔다 좀 안 됐을 뿐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거지. 미국이 한번 국방장 한번 갔잖아. 네. 근데 거기다 미사일 때려봤잖아 바로. 그 기차에 가고 나서.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 갔는데 또 유엔 사무총장 온 데다 미사일 쏴버렸어.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내가 봤을 땐 뒤가 없어. 정치적인 무서워. 이슈로 봤을 때도 미국도 사실상 10월달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적으로 연결을 계속 좀 하려면은 전쟁 자체가 일어난다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지.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이길 가능성이 이용해가지고- 높지. 음. 왜냐하면 그 트럼프는 옛날에 우크라이나에 약간 반대파였어.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사이 좋았잖아. 네. 난 내 예상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 이거. 안 맞았으면은 맞는 순간 네. 전 세계 증시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약간 정말 어떤 다른 시나리오잖아? 그러면 너의 좀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내 시나리오는 오히려 이미 러시아는 원하는 거 다 챙겼고 여기서 종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사실 대신에 종전하는 것보다 서로 유럽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의 정상들이 대부분 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번에 결선 투표에서 이겼고 재임 성공했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연말에 결국에는 다 뭐든지 정치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 결국엔 그걸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언제가 연말까지. 다들 그걸 원해. 네. 그러니까 그걸 원하니까 종전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 상태 내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확전 안 하고 이 상태로 진행되니까 증시도 이걸 반영해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에 매수입이 들어온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령이 있었지만 사실상 따져보니까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지금 시장 판단하면서 간다라는 거지. 루마니아도 이제 얘네도 바보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분명히 나중에는 참전할 수도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하잖아. 5월 9일에. 이걸로만 갖는 의미는 또 따로 있어? 자국 국민들한테 우리 이겼다. 끝났다. 아. 마리우폴 점령지니까 크림반도랑 다 해방시켰다. 아직까지 러시아는 전쟁을 했다고 한 적이 없어. 이건 군사작전이다. 시장은 지금 그거를 설마 맞아, 설마 이들이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근데 항상 그 생각을 뒤집긴 했어. 아니 근데 지킬 거 많은 애들이 좀 설마 거기까지 가지 않아 대부분. 푸틴도 재산 많잖아. 얼마나 삶을 편하게 살고 싶겠어. 그쵸. 나중에는. 근데 네. 그 이슈가 조금 지나면은 이게 이제 5월 9일 정도. 네. 9월 9일이면 결정이 날 것 같아. 5월 초반이면 그래도 시장의 큰 이슈들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5월 9일까지 열병식 할 때까지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확전 나지는 않을 것 같고. 맞죠 맞죠. 그럼 그때부터 좀 시장의 반등을 더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인가? 사실은 근데 반등이 먼저 올 것 같아. 뭐든지 시장 먼저 기대하거든. 그치. 항상 마법의 먼저 선반영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일정으로 보면은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식 있잖아. 네. 맞아. 그리고 사실 5월 2일부터 그 인수위에서 그 차기 정부 정책 구성안이 나와. 네. 당장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동안에 아마 정책 관련 얘기가 나올 거야. 네. 그럼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동안 너무 대선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잘 안 움직였어 사실. 맞아. 오른 게 별로 없어. 특수건설주 몇 개 좀 왔다 갔다 하고 원래 그쪽이 삽질을 워낙 좋아하니까. 약간 웅크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오면 뻔하긴 한데 아직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였다라는 거. 종목 쏠린 것도 봐봐. 현대사료, 한일사료 무슨 맞아. 사료주. 사료 동물 관련, 관련. 곡물 관련주 다 미쳐 날뛰는 시장인데
그걸로 돈이 가겠어? 네.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지금.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원전, 건설 뭐 이런 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포인트 잡으면 아까 전에 자동차 한번 좀 보면 좋고. 큰 자금 있는 사람은 일단 자동차 비신. 네, 원전 아니면 건설 이쪽도 아직 별로 안 움직였으니까 볼만하다. 볼만하다. 괜찮네. 그 원전도 좀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데 소형 원전 같은. 소형 모듈 원전 네. 쪽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에너토크라고. 에너토크. 너도 에너토크 좋아하잖아.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 3월 달에 한창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본부장님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시장은 먼저 반영했다. 차기 정부 관련돼서 정책주들이 반영했다라고 좀 판단했고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게 일단은 바닥인 걸 확정 맺었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 살 때가 아니라 더 대형주 3년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로 먼저 들어올 것 같다. 큰 자금들이. 그러면은 그쪽으로 자금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시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나는 지금 사야 된다고 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서 크게 문제 없어. 맞아요. 맞아,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는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슈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그렇죠. 비밀번호 반도체 그건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고 지수가 못 가서 못 가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 네, 맞아요. 지수 가려면 어차피 삼성전자 땡겨야 돼. 네. 무조건. 맞아. 땡겨야 돼. 오늘 삼성전자가 한 4% 올랐더라고 네. 혼자. 지수 1% 올랐는데 혼자 다 땡긴 거야. 네, 한마디로. 그렇지. 나머지 재미가 없었어. 네. 그때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반등에 뭔가 시발점을 보여줄 것 같은데 고점은 그렇게 높지 않다. 맞아요. 해봐야 7만 원이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친구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아니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형성되면서 걔네들이 오히려 삼성전자 갈 거를 땡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친구들을 사는 게 삼성전자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대형주가 네. 강세가 되면 네. 어차피 걔네들은 또 못 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땡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따라오고 삼성전자 7만 원에 한 개 부딪히고 네. 나머지 더 가고 네. 약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아빠 먼저 가고 뒤에 아들 따라가는.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들이 역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5월 초반에는 앞에 나온 이런 쪽으로 한번 보면 되겠고 5월 말도 있잖아. 5월 중순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단 말이야. 5월 21일 날 확정이더라고 보니까. 네. 물론 논란이 있어. 뭐 아니 청와대 놔두고 한미 정상회담 어디서 할 거냐. 우리 그 차기 정부님께서 이렇게 그렇지 옮긴다고. 호텔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호텔에서 주구장창 할 것 같아. 내 느낌이 있지 않고.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공장 투자한다고 해놓고 말이 없잖아. 그때 나머지 확정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 바이든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쵸, 선물을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네.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해. 왜냐면 수율이 안 나오니까 투자를 하기가 좀 네. 쉽지는 않아. 근데 그때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와서 좀 한번 네. 닥달하면 그때 한번 선물 한번 주고. 그쵸. 이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갔을 때 선물을 갖고 간 거란 말이야. 네. 그치. 구체적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네. 바이든이 왔을 이번에 때 확답을 주겠다. 다시 또 가져가게 만드는 연애 거지. 편지처럼. 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볼. 장비주들. 네,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내고. 역시 또 먼저 움직이지. 선반영한다. 먼저 그런 생각이고. 그냥 그때 움직이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미리 가. 미리. 맞아요. 미리 미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거 조금 더 강조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 강조하면서 이번에 결국엔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굉장히 약세적으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통화 수합을 좀 더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확정적인 계기를 해주면은 증시 자체가 안정화되고 그럼 시장 자체가 좀 더 호전성 좋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번 정부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부양책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해주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정부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한미 통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지 않을까. 아, 난 약간 반대로 봐. 네. 원화가 강해지면 네. 어차피 수주가 안 좋아. 나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원화 레벨이 너무 높아. 맞아요. 너무 약세야. 맞아. 삼성전자 다 팔 수 있어 지금. 네. 너무 좋아. 표정 관리 하고 있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일본이 더 너무 약세. 엔화가 더 약세네. 괜찮아. 네. 사람들이 소니 살래, 삼성전자 살려면 뭐 살 것 같아? 전자 사니까. 삼성. LG 살래, 소니 물건 살래 그럼 뭐 살 거야? 다 LG 전자지. LG.
안 사요. 이제 그거 옛날 얘기야. 네, 그치. 맞아요. 가격이 비싸서 일본 걸 산다? 그럴 리 없어 이제 네.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중국하고 일본은 지들이 사는 우물 안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부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엔화가 더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일본 게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통화 자체가 굉장히 좀 약세의 국면으로 가지만 너무 약세로 가게 된다라면 네.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험만 있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엄청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워낙 강세가 되긴 할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좋아하지 않는 워낙 강세를 정부에서 그걸 이렇게 현 정부가 또 친기업이잖아. 친기업. 기업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지금 너무 네. 안달나신 분들이라 아마 친기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 아. 약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아마 사이가 5월 21일 날 네. 다시 박살날 것 같아. 맞아요. 쿼드를 참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현 정부에서 그 차기 정부에서 덥수다고 해서 같이 갑시다.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상황은 중국이 보고 다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아마 중국 관련주들이 난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 급등을 하더라고. 네. 그치. 추격하지 말라 그랬어. 어. 어차피 물리면 못 빠져나온다 이거. 그치. 그리고 또 뭐 마스크를 이제 번다잖아 5월 2일 날. 네. 5월 5월 일정 중에 그것도 있네. 마스크 벗는 것도 있네. 아, 맞아요. 그렇지. 난 마스크 안 벗을 거야. 근데 차기 정부는 그게 너무 이르다고. 이미 약간. 왜 그러냐면 자기 때 뭔가 싹 바뀐 걸 보여주고 싶어. 그치, 그치. 새롭게. 근데 그거는 또 현 정부도 마찬가지야. 어. 문재인 정부도 나 때 그래도 여기서 결제 해지가 하고 가고 싶거든. 음. 둘 다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도 음. 쉽게 좀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생각이. 음. 난 그리고 지금 영화관 관련주를 워낙 노리고 있는데. 영화관. 영화니까 사실 나는 그 5월 4일에 그 도르마무. 아 닥터스. 네. 난 그거 기대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영화관 관련주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르더라고 이게. 그치. 저는 이번에 오를 것 같아요. 그치. 저도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 예매율이 거의 80%야. 네. 80%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뭔가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대작이 나와서 뭔가 싹 영화관 쓸어줘야 그치. 그때부터 영화관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치. 그때 그리고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팝콘. 이제 팝콘, 팝콘이 그치. 그때도- 사실 영화관이 어. 영화표로 돈 안 벌어. 팝콘 팝콘하고 콜라보로 벌어 다. 같은 거잖아요. 똑같아. 그치. 영화 관련주가 좀 이번에 좀 영화 나오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응. 이제 영화 관련주는 7월에 어차피 미국 독립기념일 근처에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다 나오니까. 근데 블록버스터 영화를 또 집에서 넷플릭스 스마트폰으로 볼 수는 없어. 그치. 재미 하나도 없거든. 지금. 그 사운드가 다르잖아. 그래서 어차피 7월 되면 오른다. 7월 되면 어차피 오를 거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 있자. 그 생각이야 지금. 어차피. 근데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더 이상 안 빠질 걸 노리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전략이 지금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네. 영화는 12월에 또 아바타 2를 내. 근데 아바타 1 할 때 우리나라 전 증권 시장이 아바타 관련주 테마주로 폭등이 나온 적이 있어. 한 달 내내. 그럼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지. 어. 기억하고 있지. 그럼 아바타 2가 나올 때는 응. 아바타 2를 집에서 이걸로 볼 거야? 이걸로? 안 되지. 영화에서 보겠지. 12월에는 간다. 최소 못 가도 12월은 연말에 간다. 올해는 간다.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지. 또 일단 짠 한번 하고 우리 너무 먹질 않았어. 그러면, 말하느라 바빠 이게. 5월 말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말에는 뭐가 또 있을까? 5월 말에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지. 금통위. 5월 26일이면 그때 되면 이제 그 한국은행 네. 총재님이 이제 딱 선임이 돼서 있을 때 네. 미국이 금리가 역전이 되면 네. 자동적으로 아니 미국이 더 우리나라보다 안전한 시장이고 돈 빼서 일로 넘기면 끝나 그냥. 그쵸. 그냥 우리나라 돈 다 뺄 거라고. 네. 내가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라면 미국보다 절대로 금리 높아야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금리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그러면 원화 강세도 한계가 있겠구나. 네. 달러 강세를 빠르게 쫓아가지 못할 것 같구나.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가가 7만 원 이상 못 갈 것 같구나. 금리 자체는 약간 동결된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봐.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뭐야? 나는 그래서 이번이 네. 금리 인상을 일단 또 한 번 할 거야 하긴. 미국이 50 얘기하고 75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놓고 25 안 하고 한 번만 동결해도 바로 역전인데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좀 스텝을 맞춰가다가 하반기 정도에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총재도 없는 회의 때 금리를 올렸는데 맞아. 나 오니까 금리를 안 올리. 내가
왔는데 금리를 못 올린다고? 네. 존재감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인식을 심어줘야지. 내가 왔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 오히려 한국은행 총재가 없었을 때 금리 인상했던 거잖아요. 그번에 회의가 결국에는 윤 정부가 첫 취임한 번째. 이후에 하는 건데 가계대출 엄청 많은 상태이고 연끌한 사람들이 첫 정권 자체에서 먼저 금리 인상부터 올린다라는 거는 아마 지지율에 영향이 있으니까 아마 그치. 이미 사전에 딜을 해가지고 금리를 먼저 올려버리고 총재 왔을 때 동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일본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완화적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왜냐면 더 여기서 긴축적으로 스탠스 취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 찢어지는 격이 생겨보니까 못하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그냥 발생하면 성장률이 안 나오거든. 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절대로 금리 인상을 크게는 못할 것 같다. 오히려 예전 과거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현재 유지됐었는데 이제는 좀 반대의 입장으로 미국이 앞질러 가지만 결국에 내려갈 거라 우리가 아니까 먼저 엎질러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크게는 못 올리고 계속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간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가 1% 이상 미국이 앞서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이 높아봐야 저는 2% 보고 2.2. 그러니까 속도가 네. 누가 빠르냐인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이 GDP 성장을 깨졌잖아. 간밤에 마이너스 1점 맞아요. 연율 대비해서 마이너스 1점 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컨센서스보다 2% 낮게 네. 나왔는데 나는 미국 GDP는 뜯어보면 나쁘진 않아.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GDP 그래프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 GDP는 안 좋은데 네. 미국 소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바이든이 일시적이다 자꾸 하는 얘기가 네. 가능성 있는 얘기.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네. 이번에 러우 전쟁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음. 미국 소비는 줄지 않았다. 어차피 미국이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네. 뭐 GDP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했던 게 사실 그렇게 지표가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 GDP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물론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가는데 문제는 나는 우리나라가 그 한국은행 총재님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야. 아.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네. 그대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두 사람의 생각하는 그 금통에서 생각하는 약간 좀 다른데 이거 한 5월 말쯤 우리가 또 이거 찍게 되면 별로 낮은 거야. 그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5월의 마지막이 5월 30일 그때 2일 정상회담이 있거든. 요것도 그럼 시장에서 중요할까? 뭔가 러시아하고 뭔가 관계 개선의 노력이 있을까? 난 그래서 EU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좀 공고히 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를 왕따시키고 공고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신재생의 쪽을 네. 다시 보고 있어요. 아, 오늘 OCI가 8% 올랐어. 맞아. OCI가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야. 저는 오히려 저는 나오거든. 하나 솔루션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미리부터 하나 솔루션하고 이제 OCI가 공급 계약 10년짜리 있거든. 네 맞아요. 태양광이 다시 살아난 거지. 살아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적 반등하고 있다. 거기에 풍력동을 네. 반등을 했더라고 네. 살짝. 그래서 쪽이 약간 이유가 이때 단합해가지고 네. 결성해가지고 뭐 신재생 겁나 얘기하지 않을까. 요때 포커스를 맞추려면 좀 약간 요때는 신재생 쪽 포커스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럼 신재생은 올해 테마가 될 정도로 좀 괜찮을까? 모멘텀 있다. 모멘텀이 저는 있을까? 나 있다. 있어. 여긴 있다? 아니, 여기도 있지 있다? 당연.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어. 석유나 천연가스 빨리 어떻게 돌리고 이거 정리하고 정신 없는데 그치. 결론은 이거 어차피 러시아한테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러시아한테 석유를 몰래 받더라고. 러시아 석유 그래? 40%, 영국 북해산 브렌트 60%. 아, 떼서 섞어가지고 이게 무슨 칵테일도 아니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이 아닌 거야. 그게. 맞아. 과거에 그랬잖아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어. 한국산 김치랑 어. 중국산 김치 섞으면은 한국산 김치잖아요. 이게 섞으니까 이게 6이 브렌트니까 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건 당장 급하니까. 그럼 뭐 천연가스도 지금 막 폴란드 공급 중단했는데 독일이 폴란드야 우리가 줄게. 근데 독일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어디 거야? 러시아 거야. 러시아 관을 타고 한번 도는 거지. 그냥 도는 거지. 도는 것뿐이야 그냥. 사실 궁극적으로는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신재생을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놔야. 완전히, 완전히 가지는 않더라도. 저는 EU 정상회담에서 딱 볼 게 딱 세 가지 섹터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일단 방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EU 방위군을 좀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창설했지. 네, 창설하고 더 증가시키려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끼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보면서 방산 쪽으로
지속적으로 중장기형, 우리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는 방산주 쪽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방산주. 두 번째 같은 경우 신재생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돼서 그 에너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원래 과거 2030년도 40년도였던 거를 좀 더 멀티플 땡겨와가지고 더 빠르게 하자라고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EU 편입시킬지 나토는 편입 안 시키는데 EU로는 편입시키면서 그럼 결국 경제적 해자를 어떻게 취할지 이건 유럽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데 우크라이나를 편입시켜가지고 유로화를 엄청 약세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랬을 때 독일 자체가 성장 가동력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아마 EU 정상회담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들어오면 독일은 만세 부르지 이제. 그렇지. 그러면 오늘 거를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반에는 약간 자동차, 원전 건설, 정책 테마도 좀 봐야 되고 또 중반 이후부터는 리오프닝 관련 영화도 좀 괜찮고 또 마지막에는 방산이나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보면 괜찮겠네. 그럼 뭐 오늘 주요 포인트들을 다 잡았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예스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다 예상을 하면 우리가 내가 여기 안 있지. 책에 나왔겠죠 책에. 그렇지. 책에 나와 있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예상하거나 뭐 이거보다는 이 시나리오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우리가 또 어떤 관점을 어떻게 보냐. 그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자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좀 빨리빨리 만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딱 격주에 한 번씩. 네. 내가 다음에는 이래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말고 다 풀렸는데 밖에서. 좀 좋은 음식당에서. 밖에서 촬영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나도 좋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마르스트로. 짠. 짠. 수고했어. 4월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